10가지 추천템 여기 한 번에 모아봅니다. 아닙니다. 자, 분명히 앞으로도 이거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오늘 일상 브이로그 대신 단독 한 편으로 묶어봅니다. 바로 짜잔!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 말고도 제가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일상에서 바꾼 생활템 모음집 영상이에요. 짜자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4년간 토이크 채널의 브이로그가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몇 년간 쭉 학생 부부의 삶을 보여드리다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서 맞벌이 부부로 뭐 그 사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도 찍고 젊은의 여러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임신 준비 브이로그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말하고 보니까 많은 게 바뀌기는 했다. 첫 번째 영상이랑 생각하면 바뀌긴 했네요.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의 삶이 익어가고 깊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것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임신 준비라는 게 건강한 삶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뭐 산부인과 가서 주사 맞고 병원 다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배달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 식구가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고 아니면 첨가물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간 소스를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파서 병원에 계시거나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 역시 임신 준비라는 게 뭔가 유별나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찍어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총 10가지 당연히 광고 없이 전부 내돈내산입니다. 이 10가지를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와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낸 고민 중인 물품들도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제품 바로 전자레인지 용기입니다. 원래는 제가 실리콘으로 된 그릇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걸 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 제가 옛날 영상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실리콘 용기가 전자레인지 전용이라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쫀득이를 돌렸는데 이 바닥에 눌러붙어서 실리콘이 녹은 거예요. 그냥 그 플라스틱 맹키로 녹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안전? 나 모르겠다. 안 그래도 바꿔야지 했었는데 구독자님들이 여러 번 댓글로 남겨주셨어서 유리 용기로 바꿨습니다. 저번에 써보니까 저희는 2가지 사이즈로 된 게 좋더라고요. 혼자 먹을 때도 좋고 신혼부부라 2인분 넘게 돌릴 때도 좋고 이건 내열 유리라서 아무거나 휘뚜루마뚜루 때려놓고 돌리면 되는데 이 안에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이 안에 쏙 넣어서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이 뚜껑을 접시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혼밥을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때 다른 접시를 내지 않고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 하나, 뜨겁다. 이게 뭐 손잡이가 다른 재질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 통 내열 유리라서 꺼내면 너무 뜨거워요. 진짜 손가락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야. 그래서 저는 온갖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실리콘 손잡이를 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급하면 그냥 여기 나도 덮개로 요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손잡이나 저런 손조가리 무조건 필수입니다. 손가락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필수. 두 번째는 수세미. 이 수세미는 말하면서 너무 슬퍼. 제 일상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아직 버리지도 못하고 여기 가지고 있어. 제가 소품샵 가면 이런 귀여운 수세미를 먹는 거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소품샵 가면 이 귀요미들을 사서 모으고 하나씩 쓰는 게 제 재미였단 말이죠. 근데 이 수세미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크릴 수세미입니다. 모양도 색도 정말 다양해서 다이소부터 소품샵까지 흔하게 보이고 저렴해요. 문제는 이 아크릴 수세미의 원료인 아크릴 섬유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합성 섬유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수세미들이 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아크릴 수세미에서 떨어진 미세 플라스틱은 설거지 후에도 식기에 남아있어서 그대로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더라고요. 이런 채반 닦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닦을 때 이 실이 여기 사이 끼는 게 싫기는 했어요. 아마 다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데 한두 개씩 껴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남았어. 음식 나오기도 모르고 이렇게 음식 했어. 그러면 무거워. 그래서 저는 짜잔! 이 리얼 수세미, 리얼 찐 수세미를 쓰고 있어요. 천연 수세미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으로 된 것도 있고 얇게 된 것도 있거든요. 이건 수세미 그 자체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압축된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수세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병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오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얘를 잘라서 넣고 쫙 이렇게 쪼매고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 용도에 맞게 아니면 자기 손에 맞게 조금 더 잘라서
펼친다거나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손 가는 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파는 것 중에 부드러운 수세미인가 그거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쓰다 보면 점점 얘네들이 줄어들고 빳빳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부드러운 걸 사면 그게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이런 류의 수세미 종류가 천연 수세미, 뭐 옥수수 수세미, 국내산, 프랑스산 다양한데 이게 가성비도 좋고 쓰다 보니 손에 익어버려서 그냥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물템, 생수와 종이컵입니다. 작년 2024년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수병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약 30개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그래서 저는 유리병이 좀 낫지 않을까 했었는데 웬걸? 유리병에 담긴 생수까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습관화 들이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고, 밖에서 목이 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뭐 편의점에 가서 사 마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뜨거운 바깥, 햇볕에 노출된 생수는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수하면 또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 종이컵. 종이컵은 정말 별 생각 없이 옛날에 요리할 때 쓰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어쨌든 종이컵은 종이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탱할 수 있게끔 이 액체가 닿는 부분에 장벽이 있는데 이게 폴리텐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5종에 뜨거운 액체를 100ml를 붓고 15분 동안 방치한 뒤 현미경을 살펴보니 25,0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차가운 물을 넣으면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찾아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22도의 불을 넣었더니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었다는 거예요. 난 바로 잘못 읽은 줄 알고. 여러분, 다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예,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우리 몸에 익히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한번 생활하니까 훨씬 편하고 물 먹기도 좋더라고요. 뭐 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떠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 끝까지 시원하고 추천. 세상에. 글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네 번째, 요리 러버, 집밥 러버들의 영원한 고민템인 종이 오일입니다. 종이 오일은 이 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친환경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종이 오일은 가열하면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게 종이 위에 있는 실리콘이라 알려진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데다 염분과 산성이 강해서 그 식료품 이렇게 소분할 때, 포장할 때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구워도 여기 붙지 않는 건데 문제는 고열에 가열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걸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폴리실록세인은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열을 데운 음식의 표면에 달라붙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지. 여기다 뭐 치킨 같은 거를 구웠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치킨에 달라붙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종이 오일의 내열 온도는 220도에서 240도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는 본격적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 이보다 더 낮은 160도 정도의 열로도 분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무슨 요리 좀 하려고 그러면 160도부터 최소 시작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냉동 제품 나누고 소분하고 또 도시락 쌀 땐 괜찮지만 결정적으로 가열할 때 못 쓰는 게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콜 그린 걸 사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또한 실리콘 수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도 이상의 고열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만 이 제품을 쓰고 있고 이 브랜드에서 함께 판매 중인 노미세 플라스틱 한지 종이 오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식물 유래 PLA 소재로 자연으로 생분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지 기름 종이는 미세 플라스틱 미검출 테스트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재질도 PLA, 당나무, 천연 목재 펄프라 확실히 안심되는데 이 종이 호일보다는 들러붙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요리할 때 선택해가며 쓰고 있다는 점. 아이고 덥다. 다음은 도마. 요즘은 거의 플라스틱 도마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나무 도마를 쓰고 있어요. 이건 공방에서 구매한 거라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을 위한 도마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어디서 샀는지 여기다가 남겨둘게요. 플라스틱 도마는 이렇게 알고 계신 것처럼 칼질을 하면서 이 갈리는 이 표면에 음식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유튜브에 시장 이런 음식 브이로그 같은 게 나오면 플라스틱 도마 쓰는 것만 들어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무 도마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도마도 원목에 따라 뭐 캄포, 월넛, 대나무 등등 정말 다양한데 제가 그 정도로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일단 스텐도 고민하게 했었는데 스텐이 칼 써는 소리 때문에 나무 도마에 정착했어요. 이제 5개 남았네요. 어머 세상에, 나 그거 안 보여드렸다. 아 미치겠다. 여러분 저 정보성 유튜버 아닙니다. 신혼 일상 브이로그 뭐 약간 먹는 거, 일상, 신혼부부 일상 이런 거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독하면 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너무 늦게 보여드렸어. 원래는 초반부에 보여드리는데 뭐하러 찍는 이유는 제가 제품 같은 거 설명하면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남기는데 꼭 영상 스킵하느라 못 보시고 댓글로 저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 남기니 이렇게 하나로 모아 찍느라 어휴 아예 까먹을 뻔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후라이팬. 제가 임신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꾼 원탑이죠. 신혼 몇 년은 이런 코팅팬을 쓰다가 바꾸고 또 바꿨어요. 제가 이 코팅팬도 나름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3,000번 마찰 테스트인가? 그거 한 팬들만 골라서 산 건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순간 벗겨지더라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보이시나요? 딸글딸글하고? 그럼 이 벗겨진 건 다 어디로 가냐 싶은 거죠. 진짜 검색창에 코팅팩 유해 물질이라고 치잖아요? 한번 지금 검색해보세요. 그럼 기사 제목이 집에서 보이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말고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팬이 계속 벗겨지면 또 사야 되니까 아까워서라도 스텐팬에 도전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악명이 너무 높아. 뭔지 아시죠? 스텐팬. 왠지 내가 사서 계란 후라이라도 부치면 반은 프라이팬이 먹고 반은 내가 너덜너덜해진 거 먹고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예 도전을 안 했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쿠자 후라이팬 직접 사서 써봤다가 대박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진짜 너무 대박. 와 계란 후라이가 아주 그냥 여기서 쌍춤을 춰버려. 미끄럼틀 춤을 춰버려. 제가 그 영상에서 예열하는 방법 알려드린 대로 하면 뭐 계란 후라이, 전, 아주 묽은 전 하나도 안 달라붙습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무게감인데 확실히 무겁기는 해요. 일반 코팅팬에 비하면 무겁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도 남겨놨었잖아요. 제 기준에선 이 평범한 제 손에는 굉장히 쓸만하다. 약간의 무게감만 있어도 유해물질 제로지, 절대 뭐 안 나오지, 예열 시간만 지키면 안 달라붙지, 수세미로 시원하게 팍팍팍 닦을 수 있지, 심지어 급하면 숟가락으로도 요리할 수 있지. 너무나 최고야. 이 스텐팬도 종류나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 사는데 공부를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자료를 올려놨던 스텐팬 고르는 기준, 방법, 여러 유명 브랜드 분석해놨던 표는 아래 더보기란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 쿠자 브랜드 측에 문의 드려가지고 그때 단기 할인 협업을 했었는데 그 할인 가격이 좀 대박이긴 했어요. 많이 대박. 왜냐면 쿠자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에 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문의를 드려서 한 거니까. 그래서 첫 유튜브 브랜드이더라서 특별히 창립 기념까지 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 구독자님들도 이 스텐팬으로 바꾸고 싶으셨는지 협업 열리자마자 완전 다 품절. 공장 바닥까지 품절을 내버리셔가지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스텐 원판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총 동원을 했는데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 사신 분들을 위해 올해 마지막 쿠자 스텐팬 초특가 할인 재협업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소리 질러! 그때 브랜드 측에서 너무 감사하다며 여러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기다리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잠깐 짧게 설명할게요. 이 쿠자 스텐팬 구매하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그중 첫 번째는 타 채널 프로모션 이슈입니다. 그때 초이프 하이렌으로 엄청 저렴하게 구매하셨던 분들이 일주일 뒤인가 그 할인광이라는 채널에서 프로모션의 그 통 5중 베이비웍이 진행되었었는데 제가 추천했던 제품,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 코포코 베이비웍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걸 브랜드 측에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두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히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인 협업이 왜 자주 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요. 이걸로 저한테 좀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협업은 공동구매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해서 뭐 저번처럼 이 펜을 구독자님들이 공장 바닥을 낼 지경으로 사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매가 저한테 현금으로 조금 뭐 100원이라도 오는가? 아닙니다. 제가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품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을 찍는 것만으로 이미 계약이 끝난 거라 저는 영상만 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률이 저한테 100원의 이득으로도 오지 않는다. 제가 하는 건 항상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구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형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도 본인 돈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공동구매나 마켓 같은 형태는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플루언서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냉장고 소분용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게 제가 할인 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브랜드별로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이렇게 공급 스케줄이 잡혀 있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 스케줄 다 미루고 할인 협업 해주세요, 이 할인 단기 협업 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이게 브랜드 측에서도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 쿠자펜 품절나서 못 구매하신 것도 속상한데 다시 이 협업 돌아오기까지 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한테 좀 그렇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속사정을 이야기해봅니다. 콜라겐이랑 마녀스프 같이 먹으면 사라지는 것들은 제 기준이긴 해요. 제가 구매한 걸 다 먹었을 때 기준으로. 그것들은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매한 걸 다시 보충할 때를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펜이나 이런 살림템은 하면 사면 또 안 사니까. 이거 사실 평생템 되려고 스탬펜 쓰는 거 아닙니까? 스탬펜 다시 할 생각 없었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는 거여서, 많으면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는 거. 그때 품절나서 못 사셨다던가 아니면 너무 만족해서 추가하고 싶으시다던가, 혹은 코팅펜에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일정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잊을까봐 걱정되신다면 이 아래 알림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제 댓글로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다음은 늘 쓸 때마다 고민 중인 랩. 빠밤. 랩은 쓰면서도 묘하게 찝찝하긴 해요. 이게 안전한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지만 안 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거나 태지 않게 해야 되거나 뚜껑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덮어야 하는 경우,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등등 불가피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온 랩들이 다 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재질이 달라요. 우선 PVC, 일반 랩에 자주 사용되나 유연제나 환경오염은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PE, 전자레인지용 랩에서 사용되고 비교적 안전하다. 그 다음 PLA, 옥수수 전분 유래로 생분해성 친환경 재질이다. 요렇게 다른데, 글래드 랩은 다른 랩과 비교하면 모두 PE 기반이라 비교적 안전하더라고요. 특히 글래드 랩의 장점은 이 부분에 끈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붙이면 접착이 쫙 된다는 건데, 이 접착면 부분이 미국 FDA 기준을 준수한 추인검 성분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아주 잘 쓰고 있었습니다.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 미검출된 랩이라 보시다시피 너무 편하기도 해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없냐라고 하시면 PLA 랩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면서 자연 생분해되는 게 특징인데, 이게 문제는 좀 비싸요. 그리고 살짝 약합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 랩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PLA는 하다가 이렇게 씌우다가 여기가 톡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버리는 게 더 많아가지고. 내가 힘이 세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저는 코스트코에서 이 글래드 랩은 사먹고 한 묶음을 팔아가지고 산 김에 주구장창 글래드 랩만 쓰고 있는 건데, 다 쓰면 넘어가 볼까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열과 만나면 이 접착제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같은 주부 입장에서 참고만 하셔라. 그래서 랩은 아니지만 요즘 새롭게 구매해본 것이 있습니다. 짜자잔, 바로 밀랍 랩. 새로는 아니다. 옛날에 신혼초에 잠깐 썼으니까. 근데 그게 왜 유튜브에 나왔었나? 아니 같은데, 밀랍은 벌집이에요. 우리가 아는 꿀벌의 집을 녹여서 천에 입힌 게 이 밀랍 랩인 거죠. 임신 준비하는 김에 저는 오랜만에 밀랍 랩으로 컴백했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랍을 입힌 천이어서 좀 빳빳해요. 아주 판판하게 생겼지만 손으로 구기면 구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덮어서 보관하면 식재료를 공기나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다 보니 신선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먹다 남은 재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랩에 똘똘똘 싸서 바로 말아 보관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채소든 모양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강해서 다 쓰고 나면 그냥 물로 이렇게 세척하면 끝이에요. 밀랍은 완전 극극 신혼 초기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썼었는데, 이걸 왜 쓰다 그만뒀냐? 쓰다 보면 밀랍이 좀 줄어요. 이 제품 보시면 이렇게 딱 감싸지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잡히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사라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밀랍을 직접 사서 냄비에 끓여서 입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건강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니 다시 냄비 안 쓰는 거 하나 있으면 해가지고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밀랍은 또 이 특유의 잔여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신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는 게 뭔가 끈적끈적한 묘한 이게 좀 남는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테이프 살짝 만진 것 같은? 약한 테이프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비벼서 날리시면 됩니다. 뭐 너무 찝찝하시면 씻어버려도 되지만 자연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허니랩이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인증받은 오가닉 원단에 이 밀랍도 직접 생산한다 하더라고요. 이 막 패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걸로 사봤습니다. 얘는 담을 수 있는 거. 뭐 과일이나 이런 거 해서 쪼매버려도 되고. 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일단 제가 이거는 계속 써보고 한 후기를 한두 달 뒤나 전할게요. 제가 뭔가 이거 추천이나 이런 평가를 하려면 좀 꼼꼼하게 써보는 편이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드물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상에서 어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할 확률이 큽니다. 제가 이 실리팩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더 써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는 여행 가거나 밖에 채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면 손이 좀 잘 안 가. 귀엽잖아. 다음은 차 거름막. 여러분 이제 하다 티백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와요. 이게 자세히 파고들면 들수록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평소에도 입차류를 되게 좋아해서 정말 다양한 티를 마셔요. 여기 전자레인지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이 제 티 보관함인데 이렇게 입차로 된 것도 있고 캔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넣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중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이런 망사형 티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제품은 아니겠지만 이런 망사형 티백 말고도 그 다시마 티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끔 시판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망사망이 있어서 거기서 나노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유명한 티하우스는 오가닉 린넨 티백을 쓰거나 뭐 생분해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플라스틱은 안 나온다지만 뭐 집에서 먹을 때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입차를 스텐망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좋아해서 망 종류가 은근히 조금 있어요. 이렇게 집 모양 너무 귀엽죠? 집 모양 너무 귀여워. 요거는 주전자 모양. 미치겠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래놓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이거. 너무 간편해. 이 간편함이 얘를 따라올 수가 없고 조금 넉넉하게 끓여야 되는 데일리차는 이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텐망이에요. 요즘 보니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육수 다시팩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오직 온리 옥수수 전분인지 아니면 옥수수 전분을 넣었다 정도인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사면 5만 1000만 대 다 쓰니까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차 거름막 쓰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이거 계속 거의 회사에 둘 수도 없고 가서 이거 세척하기도 좀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거 하나. 제가 요즘 건강하고 맛있는 차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많이 먹어본 건 아니라서 그중 하나를 소개해봅니다. 바로 브랜드 AT의 제품입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PLA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원물 전체가 논 GMO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아무리 PLA를 쓰고 옥수수 전분 들어간 필터를 써도 차를 넣고 접착하는 과정에 접착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AT는 이 접착 자체도 식용으로 해서 화학 물질이 0%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김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있다는 거. 제가 이런 가루형 티나 뭐 우엉 여러 가지 차 먹고 있는데 혹시 좋은 차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저것 추천해주신 거 다 먹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먹어보겠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10번째는 주방세제입니다. 짜자잔.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 사람이 1년에 섭취하는 잔여 세제가 소주잔으로 한두 컵이라는 기사를 보고 와 너무 충격받았던 그 기억이 나요. 왜 우리가 뽀득뽀득 닦으니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뽀득거림과 별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접시에, 그릇에, 컵에. 그래서 그때 주부님 사이에서 큰 화제였는데 저는 퓨어라벨의 얼그레이향 비건 주방 세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여름에 한번 협업하고 나서 올해까지 재협업 소식이 없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기다리지 마셔요. 뭐 한번 브랜드랑 인연이 돼서 브랜디들을 찍거나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시 재협업을 할까요?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뭐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저도 협업템을 고를 때 다음에 나랑 인연이 안 되어도 과연 할인이 없어도 PPL 없이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2년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세제를 바꾸지 않고 재구매 중인 템이라 소개해봐요. 그 사이 패키징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약간 요런 색의 갈색병이었는데 훨씬 마음에 드는 감성 ST로 바뀌었어. 식물 유래 비이온 계면 활성제고 이게 또 코코넛 베이스에 자극이 적은 편이라 맨손 설거지를 해도 오케이. 또 주방세제에서 보기 힘든 비건 인증 제품이어서 뭐 동물 실험이나 동물 유래 원료를 배제해서 만든 거라 젖병 식기류는 물론 물에 조금만 사용하면 과일 채소류 세척도 가능합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나 유해 화학물질 테스트, 생분해도 테스트도 완료. 그리고 이게 얼그레이 향이라 주방 세제에서 나지 않는 그런 유니크한 향이 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쿠팡, 네이버 등등 다양한 곳에서 팔고 있으니 편하신 쪽으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추천템 여기 한 번에 모아봅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말고도 일상생활의 미세 플라스틱 정말 많아요. 뭐 일회용 장갑, 뭐 물티슈, 치실, 칫솔 이런 거 따져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너네들 잘만 키웠다고.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사실. 일단 그 시절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활발하진 않았잖아요. 이것도 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빨라지고 이런 거 SNS로 후다닥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추천템 10가지는 이렇게 끝이고 이거 외에 고민되는 2가지. 냉동 소분용기랑 음식. 이 2가지는 제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거 시간이 걸리면 이게 해결이 될까? 제가 지금 냉동실 소분용기는 SNS 공구템으로 유명한 이거 땡스소연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일부는 궁금해서 또 나머지 일부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공구하셔서 그거 통해서 산 거거든요. 꽤 열심히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플라스틱이라 얼리고 비틀고 하면 이게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뭐 마녀스프 직접 만들어서 얼리고 하면 예전보다 스크래치가 생겨서 그런가 이 사이사이에 더 끼는 것 같기도 하고. 말고 이런 트라이탄이라는 특수 소재 용기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냉장고 소분 용기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특수 플라스틱 소재인데 결국 이것도 오래 쓰거나 스크래치가 생기면 똑같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사실 안전만 보면 이런 유리나 스텐류가 속 편하기는 한데 깨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스텐은 다 달라붙은 거 그거 비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리콘 소분 용기를 쓰자니 이 냉동 보관용으로 마땅한 게 없고 실리콘도 그렇게 마냥 안전하진 않고 그래서 엄청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산 거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막 유별나게 관리하는 편은 아닌지라 고민템이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막 무조건적으로 이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절대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2번째, 음식. 저는 굳이 벌써부터 음식까지 조심하진 않아요. 지금은 몸을 임신하기 좋은 상태로 제 몸에 또 그 산부인과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제 버킷리스트 임신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뭐 연어, 참치 이런 것들 열심히 먹을 겁니다. 특히 임신하면 먹기 힘든 거 뭐 날거, 생선, 회 이런 거 정말 열심히 먹을 거예요. 음식까지 조심하고 이것저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 본격적인 임신을 시도하는 그런 걸 하게 한두 달 전부터 할 거라 제가 먹을 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먹는 거예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호르몬 약 때문에 점점 더 붓고 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 서럽잖아요. 김 선생님이 음식 관련해서 뭐 임신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식품 리스트도 정리 중이니까 나중에 또 파일로 이렇게 공유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을 어머 세상에 그러네. 도대체 몇 개를 아닙니다. 이렇게 파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가 이게 성격상? 임신 준비라는 게 사실 건강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각자 삶의 방식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제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추가될 수는 있는데 매번 살 때마다 이렇게 단독 영상을 찍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한 영상으로 묶어봅니다. 그럼 진짜 끝! 와. 혹시나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부가 옛날에 열심히 정성스럽게 얘기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저보다 먼저 보시면